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 절대 뒤집어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이 집안에 오래도록 방치하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건강운에도 안 좋고 집안에 모든 우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 속에 담겨 있는 내용만 다 잘 들으시고 지금 바로 실행하시면은 여러분들 집안에 언제나 풍족함과 번영,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풍수학에서는 형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형화, 즉 화를 불러온다라는 건데요. 이 형화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구조라든지 입지 자체가 좋지 않을 때 집안의 특정한 부분을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명당이라 하더라도 집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사는 공간 자체가 형화, 곧 화를 불러오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형화가 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그대로 보고 지금부터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숟가락 자주 뒤집는 분들 계실 거고요. 분명 이런 분들일수록 일상에 있어서 더더욱 많은 일들이 꼬이게 될 겁니다. 보통 숟가락을 뒤집는 경우는 이게 죽은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산 사람이 숟가락을 뒤집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간혹 지인분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은 식사를 다 끝마치고 나서 내가 오늘 이젠 더 밥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숟가락을 곱게 뒤집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산 사람의 원리가 아니다라는 거, 그런 운의 원리상 배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무슨 풍수지리에 이런 미신과 같은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모든 행동들, 모든 우리 일상에는 우리도 생각지 못한 그 법칙들이 풍수 속에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요. 숟가락을 뒤집는 분들은 절대 뒤집지 마시고 앞으로도 다 먹더라도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옷입니다. 숟가락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이렇게 제대로 입죠. 근데 걸 때 다시 뒤집어 놓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물론 식당에 어디 고깃집에 갔을 때 부득이하게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옷을 뒤집어 놓고 보관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뒤집어지게 되고 삶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릇이죠. 숟가락하고도 똑같습니다. 밥 다 먹었다고 해서 물그릇 이렇게 엎어놓는 분들도 역시나 계시고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각 나라마다 그런 문화가 다른 거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제대로 놓는 게 우리의 운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렇게 그릇을 이야기 드리고 나면은 꼭 따라오시는 질문이 주방 찬장에 그릇을 놓을 때도 뒤집어 놓으면 안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역시나 여러분들이 식기건조대에서 말릴 때 건조할 때는 당연히 뒤집어 놔야겠죠. 하지만 다 건조하고 나서 찬장 안에 집어넣을 때는 똑바로 잘 쌓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양말입니다. 양말. 보통 외출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집안에 양말 훌훌 뒤집어서 던져 놓으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집안에 계신 배우자분들의 속이 뒤집어지겠죠. 자, 그렇다면은 집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불행해지고 살얼음을 걷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양말만 뒤집지 않고 그냥 벗어놔도 가족이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너무나 쉽죠? 지금 당장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책입니다. 책꽂이에 책을 꽂으실 때 그냥 무심코 뒤집어서 꽂는 분들도 계시고 또 책을 읽다 보면은 읽던 부분 놓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옛부터 책은 뒤집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지식이 쏟아져 내리고 흘러내린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 가급적이면은 책을 뒤집어 꽂지는 마시고 또 봤던 책이라고 해도 이렇게 바닥에 눕혀 놓는 것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운을 모아서 잘 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은 절대 시험에 있어서 운은 무시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 운들 하나하나 잘 챙기셔가지고 원하시는 합격,
원하시는 목표에 다다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째로 뒤집어서 안 되는 것들, 여러 화장품 양념통들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마지막에 또 있다 보니까 그대로 세워놓으면은 꺼내서 쓰기가 어려워서 뒤집어서 해놓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역시나 뒤집어 버린다, 쏟아져 내리게 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 평소에는 그냥 드시고 쓰시기 직전에만 뒤집어 가지고 뒀다가 그렇게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7번째로는 베개입니다. 이 베개는 뭐 뒤집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세운다라는 건데요. 베개는 당연히 누워 있어야 되는데 베개가 서 있다라고 하면은 산 사람에게 맞지 않다라는 의미로서 옛날부터 베개 세우면은 뭐 일찍 죽는다 혹은 도둑이 들어온다 이런 말들 옛날 어른들께서 해오셨는데 다 각각 나름의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니 베개는 그냥 제대로 된 상태로 해서 눕혀서 편안하게 주무실 것을 권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베개 위에 또 하나 더 두시는 분들 계시죠. 보통 호텔에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로로 길게 세우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족 속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거 다 뒤집어 놓는 것보다 이거 뒤집어 놓는 게 가장 큰 불화의 시작점이겠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풍수지리에 있어서 공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의 곳곳에 여러 가지 물건들 다 신경 쓰는 것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의 속도 함께 신경 써주는 게 가장 현명한 처사겠죠. 저희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고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은 가정에 불화가 있는 집, 속이 뒤집어진 가족들이 여럿 있는 집에서는 당연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 속 뒤집어 놓지 마시고 가족 속이 편안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다 술술 풀리게 될 거니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이 음식물이 묻어있는 쓰레기,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빠르게 집안에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은 국물도 좋아하고 소스도 많다 보니까 이 소스나 국물이 묻어있는 비닐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 담궈놨던 김장철 김치를 벗겨냈던 그 비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그냥 놔둬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냄새가 바로 확 나버리게 되는데 심지어 겨울처럼 이제 보일러를 떼게 되고 하면은 더 빠르게 집안에 좋지 않은 냄새 그리고 사기를 몰고 오는 나쁜 기운들이 집안에 풍겨져 나올 수 있으니 이것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욕실에서 나오는 나쁜 쓰레기들입니다. 욕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뭐가 있죠? 휴지통을 두신 분들은 휴지가 있을 거고요. 여성분들이 쓰시는 위생용품, 그 이외의 각종 기타 등등의 많은 쓰레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역시나 늘상 나오는 생활 쓰레기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집안의 번영과 풍성한 기운의 조화를 위해서는 꼭 자주 정리해 주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도 참 많으시죠. 배변 패드도 각별히 더 신경 쓰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 쓰레기통에 이 음식물과 관련된 쓰레기들이 들어가는 게 참 우리가 관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현실적인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1995년 이전에는 우리가 쓰레기들을 다 같이 버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상관없이요. 그런데 1995년 1월 1일이 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생겨났고 그때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된 겁니다. 저도 그 무렵에 그게 실시가 된다라고 TV 광고가 나온 것을 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쓰레기가 분리가 잘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국인들이 유독 국물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굳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보다도 음식 섭취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해내고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현실적인 역사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쓰레기와 관련돼서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조금은 집이 좁을수록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냄새가 더 빠르게 쉽게 퍼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정말로 좋은 집이지만은 그래도 여러 공간, 좋은 공간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공간들도 느껴보기 위해서 여러 형태를 일부러 제가 찾아가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지하뿐만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도 잠을 자보곤 하는데요. 확실히 그런 공간에서는 더 쉽게 냄새가 확 퍼진다라는 것을 체감을 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혼자 살더라도 더더욱 이러한 쓰레기 관리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냄새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사실 냄새를 줄이는 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죠. 가장 먼저는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가 발생이 됐다라면은 빠르게 집안에서 빼내주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시는 것도 역시나 풍수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조리를 하는 공간, 냄새가 나는 공간에 향초를 자주 피워주시거나 냄새가 발생을 할 때 파티션을 쳐주는 것도 제법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는 너무 많이 음식을 드시지 않는 거. 이건 역시나 살도 안 찌고 집안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아직도 이거 구분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껍데기라든지 흙이 너무 많이 묻은 이런 야채 뿌리 같은 것들, 양파 껍데기, 커피 찌꺼기 등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거 일반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구에 흘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버려야 될 거는요, 바로 이 영수증입니다. 집안에 영수증 오래도록 보관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또 꼼꼼하게 재정 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영수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열치입니다. 즉, 종이에다가 열을 비춰가지고 거기에다가 잉크가 묻어나오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잉크가 나올 수 있도록 색을 내는 촉매제가 비스페놀 A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스페놀 A라는 성분이 쉽게 말해서 환경 호르몬입니다.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몸에 해롭다라는 거죠.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여러 가지 나쁜 병들을 다 유발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남자의 그런 생식기와 관련된 부분에 강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남성 자녀들의 생식기 발달과 그리고 성인 남성들의 정자수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유해한 물질인 비스페놀 A가 어떤 먹는다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을 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쥐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몸속에 그 유해한 비스페놀 A가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요. 마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이 장갑을 끼고 영수증을 만지신 분들과 장갑을 끼지 않고 영수증을 만지신 분들에게서 검출되는 그 비스페놀 A가 무려 2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갑을 끼지 않고 그 종이 영수증을 만지신 분들에게서 비스페놀 A가 2배나 검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해한 성분이 묻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래도록 보관을 하고 계속해서 잡는 경우가 있다라면은 그거는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만큼 유해하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죠. 한솔재지에서는 올해 9월부터 이 비스페놀 A가 있지 않은 친환경 종이를 가지고 영수증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집안에 의미 없이 오래도록 묵혀둔 영수증들은 바로바로 정리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특별히 보관을 위해서 두셔야 된다라면은 최대한 장갑을 끼고 만지시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요가 매트입니다. 요즘 홈 트레이닝이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집안에 요가 매트 없는 분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컨설팅을 위해서 의뢰인분들의 집에 방문해보면은 거실에 늘 깔아두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근데 이 요가 매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플라스틱 성분인 PVC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PVC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요가 매트처럼 유연한 성질을 띠게 하려면은 역시나 발암 물질인 가소제가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 매트를 오래 사용하시거나 만약 쓰다가 떨어져가지고 내부가 보이게 된다면은 그때는 즉각적으로 버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만약 조금이라도 더 이러한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가 매트를 사실 때 PVC를 활용했는지 유무를 체크하시거나 아니면은 친환경 PVC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그래도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 발암 물질과의 접촉을 줄여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조화입니다. 풍수적으로도 조화 자체는 집안에 너무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조화가 또 실질적으로 오래 두게 되면은 그 오래된 조화에서 나오는 그 나쁜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과 피부에 특별히 더 안 좋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집안에 제가 평소에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화 자체를 한 곳에 오래 둔다라든지 집안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세탁 비닐입니다. 이 세탁 비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풍수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건강에도 정말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선은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을 맡길 수밖에 없죠. 드라이 클리닝 맡기고 나면은 깨끗하게 세탁이 된 옷이 오겠지만은 그 세탁된 옷 자체에 기본적으로 드라이 클리닝 하면서 썼던 그 화학 성분들이 묻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옷장으로 집어넣을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는 옷장이 아닌 다른 옷걸이에 보관을 해 두어서 어느 정도 독성이 좀 빠지고 난 다음에 옷장에 걸어 놓는 거, 그게 좋다라는 거죠. 물론 집에 스타일러가 있으신 분들은 스타일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드라이 클리닝 된 옷뿐만 아니라 그 이위에 씌어진 우리 세탁 비닐 아시죠? 그 세탁 비닐 채로 옷장에 넣어두는 것 역시나 정말로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나오는 독성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암들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들 옷장에 만약 비닐 씌워진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버리시고요. 세탁해서 가져오실 때도 하루 이틀 정도는 밖에서 어느 정도 정화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라이팬. 이거는 잘 아시죠? 오래 사용하면은 밑에 칠이 벗겨지니까 그만큼 유해한 성분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겠고요. 또 이 프라이팬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집에 또 양은 냄비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양은 냄비를 오래도록 사용하게 되면은 그 코팅이 벗겨져서 여기서 나오는 그 알루미늄이 여러분들 체내에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말 그대로 중금속이죠. 그래서 특히나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니 더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머리빗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머리빗의 세균이 신발장에 무려 20배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오래도록 사용한 이 머리빗을 세척하지 않고 두게 되면 바로 이만큼 세균이 증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머리빗은 어느 정도 좀 사용했다라고 하시면은 샴푸에다가 좀 세척을 하셔가지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건조를 시켜야 세균이 싹 없어지게 되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